21세기를 선도하는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벌써 이 팟캐스트 방송이 10회차를 넘어 11회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무격의 잔다르크 방은미 선생님과 무속계의 깔때기 앵그리조 조성재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교계 잔다르크 방은미 인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재입니다. 앵그리 조라고 우리 신서우 선생이 별명을 지었는데 아주 내 캐릭터와 잘 맞는 것을 별명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또 MC를 보게 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뭐 기분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 굳이 제가 이렇게 가운데 앉아야 되는 뭐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꼭 앉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앉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진행을 하다가 메인 진행을 하면은 네네. 또 자세도 달라지고 신선하죠. 또 진행하는 것도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편하게 오늘 좀 하시죠 뭐. 거침없이 나가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다 그럼요, 양해 바라시고 그럼요. 다 오늘은 저희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참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주로 이 무속계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가 쉿 너만 알고 있어. 다 우리 무당들이 비밀스러운 이야기 야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방은미 선생님과 조성재 선생님 모시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주제를 정하기까지는 우리 조성재 선생님께서는 뭐 그거 갖고 몇 분 하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조성재 선생님께서 만신이 아니다 보니까 네. 밤새도록 무당들 열린 우리당 토크를 못 들으셔서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방은미 선생님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요? 네. 들은 얘긴 많은데 늘 기억력에 용량이 딸려서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죠. 근데 정말 쉿 이건 비밀이야 이런 얘기 정말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네. 쉿, 너만 알고 있어. 이 비밀이야. 이렇게 하면서 네. 이야기를 쫙 장황하게 이야기를 맞아요. 남 흉보는 이야기를 쫙 늘어놓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무당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음. 너만 알고 있어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걸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꼴찌로 듣는 네. 이야기인데 너만 알고 있어. 네. 자기한테만 나한테만 특별한 대우로 그렇죠. 특별한 생각에서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네. 벌써 다 알고 있어. 있는 이야기. 제일 꼴찌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제일 이야기죠. 입이 무겁다고 이래 네. 이래 오해를 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저 10월달 9월 말부터 10월달 이렇게 이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행사들이 그렇죠. 많은데 예. 대구에서도 이제 팔공제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 행사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참 어떻게 표현하면은 부끄러운 여러 장면들도 많았는데 특히 전에 6.25 행사에 저 방은미 선생님께서 우리 진행하셨던 네네. 그 행사는 참 이렇게 뭔가 모르게 끊김없이 왜 감독님을 따로 섭외해서 연출을 하셨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맥이 예. 이어갔는데 네. 이번 행사를 보니까 하루 종일 하는데도 매일 이파저파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빨리 해라 좋다. 니는 그것까지 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끊어라 내려와라 그만 떠들라 이게 참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입장 같으면은 무당들 저것끼리 싸운다 하는 그런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왜요? 우린 무당이 셋이었잖아. 네. 조 선생님 말씀하시는 3자라서 네. 무탈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거기는 3명 넘죠? 3명뿐만 아니고 그쵸? 거의 한 3분의 2가 이 양쪽들 대구 경북에 있는 일원에 있는 무당들인데 사실 이번에 뭐 황해도 여러 선생님 큰 선생님들도 네. 오셔서 같이 공연을 하셨는데 뭐 그분들 탓하고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래요. 저는 안타까운 얘기가 사실 이 우리가 방송을 나가면서 조 선생님 방송을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책임도 못 지는 말을 한 번씩 뱉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은 정중히 우리 팟캐스트 방송에 꼭 한 분 모시고 싶은 저는 절대로 적대시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꼭 한 번 모셔서 그냥 여기서 대놓고 꼭
말씀 한번 올리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사실 한강 이남에 이 굿을 다니고 뭐 여러 청송만신들 계시는데 네. 대구 경북 이론에 또 주로 오셔가지고 네네. 보면은 왜 쟤한테 여기 이 굿 땅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고 꼭 나를 꼬집고 김주원 선생을 꼬집고 이렇게 다 꼬집어서 이야기하는지 그걸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그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대구에 있는 굿 땅에 어떤 아니, 선생님들이 대구에 있는 굿 가셨는데? 땅은 아니에요. 저 음. 경남 쪽에 있는 굿 땅인데 네. 오셔가지고 대구에 신서우 선생하고 누구하고 오면은 절대 여기 와서 우리 굿했다고 얘기하지 마라고 하니까 이게 그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기까지는 사실 그 내용 중에는 우리 조승대 선생님, 우리 방은미 네. 선생도 이렇게 뒷담화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우리 되게 유명하구나, 네. 조 선생님. 저희 알게 모르게 유명하구나.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신서우 선생하고 박미 선생은 이제 같은 무교인이다 보니까 무교인과 접촉이 많지만 그렇죠. 나는 전혀 이제 무교인들하고 안 만나니까 개인적으로 네. 안 만나니까 뭐 무슨 뒷담화가 뭐 아실 리가 이야기하고 없죠. 뭐가 비밀인지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 참 그건 잘 궁금하시죠?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잘났으니까 씹는 거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한번 주제를 갖고 한번 나눴던 네. 정성만신하고 경감만신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경간도 경간이지만 청성만신 선생님께서 이 내려오셔서 한 번씩 보면은 대구 경북에는 황해도굿이나 이북굿이 조금 이렇게 널리 보급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려오셔서 그 애기 제자들한테 보면은 내가 장구를 섭외하고 내가 만신을 섭외하고 여러 제비를 다 모든 굿을 다 추정해서 섭외를 해서 네.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아, 청송 선생님이. 네. 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자기네들하고 껄끄러운 안면이 있으면은 문 닫고 비밀이야라고 하고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는 것 같으면은 비단 청배까지 바깥에 마당에 나와서 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 저 여기 방쌤 청배가 뭔 줄 아시죠? 네네. 초부정거리 청배 같은 네. 경우는 바깥에 나와 할 뭐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과시를 하고 PR을 하고 자랑을 하는 그 자체가 참 웃었거든요. 근데 해필 그 자리에 이 황해도굿에 최고 큰 어른이 또 와 계셨어요. 그 어른은 문만 닫고 계셨는데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참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어른이 오시면은 나름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방해가 참 삼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 게 우리 무교인의 예의인데 그렇죠. 그런 예의는 고사하고 막 비단 소문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몇 년밖에 안 됐는데 30년이 넘었다고 어떻게 어떨 때 소문 들으면은 내가 자기 신어머니를 알고 계시고 신 선생님을 알고 계시는데 네. 신 선생님보다 연배가 더 오래된 것처럼 피하라고 다닌 분도 계시거든요. 네. 계시는데 소문이라는 것은 돌고 돌고 양쪽 얘기 다 들어보면 사실 그래요. 우리 조승재 선생님하고 뭐 비단 이런 오해와 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판단하는 거는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판단은 그렇죠. 개인의 몫인데 우리 조승재 선생님도 판단 끝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물론 이 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때로는 조승재 선생님은 세월을 그냥 무던하게 묻어두고 계신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계기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던 간에 지 팔자련이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뭐 세월 이야기란 소리가 있잖아요. 뭐 같이 뭐 씹고 같이 욕하고 해봐야 전부 다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고. 그럼요. 같이 또 한때는 좋았잖아. 그렇죠. 좋았다 헤어지고 난 뒤에 욕한다는 그 자체도 웃기는 거고. 그렇죠.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상대방하고 좋았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줬는 건 생각하면 돼요. 뭘 잘해줬고 그렇죠. 뭐가 어떤 게 좋았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섭섭한 걸 생각하고 맞아요.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좋은 점만 서로 그 사람의 장점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서로 원수 질 일도 없다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여러 선생님께서 저희 청송만신들 선생님 또 뭐 경간 선생님 또
주종을 이렇게 쭉 갖고 계시는데 네. 주종 관계에서 어떨 때는 때로는 애기들 쉽게 말하면 여러 간 내리신 제자분들한테는 정성만신들께서 주종 관계를 거꾸로 반대로 자기가 정성만신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애기 뭐 어린 제자들도 경력이 얼마 안 된 제자들도 그걸 느끼는 게 뭐 어떻게 느끼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그냥 참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계속 주도해서 가다 보면은 특히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신서구라는 사람이 어느 굿당에 뭐 당주도 하고 친해. 근데 그 당주하고 신서구 만신 자체가 친하기 때문에 그 굿당은 못 가 이제. 그러면서 다른 굿당 피했다가 또 그 굿당이 다시 가가지고 제발 우리 왔다는 얘기 비밀로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틀 만에 다 소문이 퍼지고 무슨 일이냐고 거꾸로 대묻기가 일수인데 때로는 그게 어떨 때는 부끄럽고 참 선배로서 정말 안타깝게 일수였는데 우리 방 선생님도 최근에 네.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겪으신 걸로 대충 알아차려 되는데 저 뭐 사연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주셨던 부분 또 이제 청소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함께 좋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헤어지고 나면 왜 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는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맞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이제 정말 진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건데 먼저 말이 빠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게 진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뭐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이제 관계 지인으로 지내던 뭐 이제 정말 가족처럼 지내던 분들과의 어떤 그 모임도 해산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일단 감정이 앞을 서니까 예.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 불평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사람을 매도하니까 좀 화가 날 때는 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감정이 안 좋지만 그렇지만 의리를 지키고 싶고 저 나름대로의 상대방들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일이 생겨서 가겠다고 해도 오지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뭐 거기서는 어떻게 내가 한 발짝 더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방송 주제가 네.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주로 너만 알고 있어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우리 시청자들이 구체적으로 공감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음. 참 얼굴도 갑자기 또 얼굴이 갑자기 화끈해지고 그러니까 뜨거워집니다. 이제 예. 누구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런 사례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사실은 제가 이제 경상도에 대구에 거주하고 이래 쭉 지내지만 네. 사실 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네,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인천에 계신 뭐 여러 선생님들 큰 어른들 뭐 다 알고 지내고 이래 지내는데 또 서울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래 편하게 알고 지내는데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막 내가 잘 불릴 때 일이 많고 막 새가 막 한 달에 몇 자리씩 늘 굿당에 살다시피 해가 쭉 나갈 때는 그래 맞아 선생님 참 이렇게 하시다가 때로는 정말 일이 없는데 난 정말 일이 없어서 조용한데 6개월 7개월을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걸 그진 자기를 안 불러준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건지 뭐 오해의 소지를 내가 뭐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소문이 끝을 타고 다시 내기에 또 들어온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적인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이 청성만신께서 뭐 내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은 분입니다. 네. 이래 경상도에 자주 이래 오셨어요. 자주 네. 오셨는데 근데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선생님께서 왜 너는 저분을 안 불렀으냐? 네. 그래서 저는 익히 뭐 내 선입감도 선입감이지만 어떤 선생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 선생님 발자취 처음부터 끝까지 양면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다 보고 있다가 네. 내가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 저 선생님 꼭 모셨어야 된다. 네. 때로는 어떨 때는 이렇게 소속사가 있고 그 소속사 사장님이 오늘은 누구 불렀어. 오늘은 징을 누구 데리고 가고
장구를 누구 데리고 가 섭외된 대로 해 이렇게 자 아무리 제가 굿을 못하는 애동 제자라고 치더라도 여러 전국에 계신 여러 제자분들이라 치더라도 근데 누가 주종 관계를 막론하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굿이라기보다는 어떨 때는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한 번씩 들거든요. 네. 드는데 그 때로는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졌다고 해서 껄끄러워졌다고 해서 네. 괜히 특히 이북 무당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네. 전날 가서 굿상을 차리고 네. 네? 자죠. 주무시고 네, 그 다음날 굿당에서. 굿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굿상을 차리고 시간이 여유롭다 보니까 거기서 뭐 맥주 한잔 소주 한잔 하시다 보면은 이 말 네. 저 말 다 나오고 뭐 안주거리 삼아 씹는 건 다 좋은데 네. 희한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제 주변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 말들이 희한하게 내 귀에 그대로 100% 들어오게 때로는 녹음해서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안타까운 실정인데 김해 쪽에 사실 제 아는 모 선생님께서 대구에 계시다가 내려가 가지고 그 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계시는데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너 뭐 그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냐? 왜 그러냐라고 아무개 선생님하고. 네. 묻길래 내가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야 참 희한한 소리 다 들리더라. 네. 무슨 소리요? 뭐 조승재 선생님, 방은미 선생님 또 뭐 신석우 선생님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와중 가운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래요. 왜 떨어져 나가서 다 배신하고 내가 먼저 배신을 하고 선생님들을 배신을 하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저끼리 절하고 까불고 논다라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선생님, 저기 친아버지 어디 사세요? 우리 신아버지 대구 네. 살죠. 친아버지 대구 사시는데 그 지금 배신했다 이런 얘기는 그분들 친엄마 친아버지예요? 아니죠. 그리고 왜 독립을 하면 그게 배신인가요? 독립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모임에서 독립. 어떤 모임의 수장으로 어떻게 선생님을 모시고 쭉 진행을 해가 나가면서 네. 아, 이 선생님한테 배울 것 인간관계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내가 나름대로 존경하다시피 아까 전에도 내가 앞서서 바깥에서 험담삼아 이야기했는 게 참 존경받다가 어땠다는 소리가 내 귀에 또 들리는데 네. 나는 존경이라 표현하기보다는 결과치를 나는 정상적으로 결과치를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느 때는 이렇게 1+1은 2라고 했다가 왜 어느 때는 누구한테는 가면 왜 3이라 하고 1이라 하고 그래요라고 따졌을 때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음. 이게 대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요. 뭐.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럼 그 결과를 맞다. 그럼 그렇다. 그럼 사실 속된 표현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면 모자라는 사람들 그러면 내 주변에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자란다는 그 기준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걸 모자란다고 하는 제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응? 왜? 얘네들은 나한테 거침없이 항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니까 계속 내 말에 수긍하니까 난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일수록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조금 더 한 번 더 5년 10년을 좀 내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사실 아쉬운 게 우리 조선대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많이 보고 쭉 지내 오셨지만은 물론 뭐 제가 볼 때 느낌은 우리 조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말씀을 안 하고 항거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나는 같은 만신이 아니니까 세세하게 깊숙이 그런 관계를 안 가지니까 이제 그 소위 이제 지금 우리 신서우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내면적인 이야기잖아. 뒷부분 네, 네.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뒤에서 이제 소위 모여서 뒤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항해 듣고선 하루 전날 들어서 상을 차려놓고 다 차려놓고 난 뒤에 벌어지는 뒷담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데 나는 이제 세세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모르니까 늘 이제 뭐 날 씹는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만 네. 나는 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몰라 누군지를
난 전혀 만나본 적도 그렇죠.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다 넘어가지만 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나는 차라리 지금 우리 항해도 만신들이나 우리 만신들이 상을 차려놓고 난 뒤에 남는 시간을 또 술 먹는 사람도 있고 고수업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고수업 치는 게 낫겠어. 그래야 거기 결정한다고 다른 이야기들 안 하지. 걔는 술 먹으면 술 먹다면 안주거리로 나무 이야기를 하니까. 고스톱 얘기 나오니까 다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고스톱 치다가 다음날 굿 못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조심하게 되면 돈 3만 원 잃었다고 해가지고 네. 내일 굿 안 해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사실. 우와. 그러니까 너무 그 이상하다. 보면은 거기 우리 항해도 만신들이 이제 하루 전날 들어가서 환을 치고 환을 모시고 상을 차리고 그 남는 시간에 일찍 잠아야 되는데 일찍 모여서 잠만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저는 문제 생기는데 그 선생님 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보통 이렇게 전날 들어가서 차리고 음. 뭐 사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막 굿 배우고 싶고 막 이럴 때는 전날 이걸로 진정 올려야 됩니다. 오늘 이 날이 맞습니다라고 고집 부려서 신청을 올리고 그날 장구통에 서서 춤 네. 사이라도 한 번 더 배워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때를 쓴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 만약에 전날 만약에 차렸다고 해서 장구통을 올리면 이상해질까요? 징을 올리면 이상해질까요? 그러니까 그 늘 이제 그 우리 더블로 노마신들께서 네. 전날 신청을 올리면 뭐 아니 장구통을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러면 그 전날 신청부터 먼저 올려놓고 네. 올리면 굳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올려놓고 남 이제 신청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네. 그 제자한테 한 거 조금이라도 가르쳐주고. 교육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무교 발전에서 좋을 건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죠. 아니 또 신령님들이 전날 신청 올렸다고 해서 다음날 하는 굿은 무효다 막 이러실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신엄마나 신아버지 분들이 제자들 하나라도 무가사설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하려는 모습을 보면 신에서도 더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나는 몰라. 아무개 만신은 모르는데 저는 모르는데 누구누구 만신은 맨날 돈 그렇게 수억씩 벌면 뭐하냐 맨날 사기당한다. 그리고 뭐 누구누구 만신은 문 닫고 왜 굿하는지 아냐 굿을 못해서 그런다. 야 누구 만신 있잖아 여자랑 산다. 뭐 호모다 이반이다. 뭐 동성연애자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내 말도 어디 가서 저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장점 없고 단점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점점 무서워져. 그리고 점점 정이 떨어져 솔직히. 밥 먹을 때도 겁나. 그럼요. 네. 누구랑 신도랑 통화할 때 어느 때는 뭐 심각한 얘기도 하고 일 끝에 무슨 얘기도 하고 하는데 괜히 딴 데로 가서 통화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항상 나무 이야기를 나한테 아주 내 편인처럼 네. 친절하게 나무 흉을 나한테 많이 보는 사람은 분명히 내 흉도 다른 데서 본다. 그렇죠. 그래 생각하시면 100%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나무 흉을 보고 남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딱 끊는 게 네.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또 내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예, 맞습니다. 바로 지름길이에요. 딱 끊으니까 돌아서서 그게 구설수에 올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성만 돌아서서. 선생님들한테 딱 대놓고 선생님 비밀 같으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비밀로 그냥 계속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있잖아 내 선생님한테는 마지막인데 정말 있으면 입이 무거운 분이라가 내 말씀드릴게 입이요 몇 그램 안 돼요 저는 예? 꼭 그냥 비밀로 가시라고. 저는 그 악사 선생님들이 일에 네. 왔다 가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북꽃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북꽃을 하는 무당으로 산 지가 한 8, 9년 정도 됐는데 8년 정도 넘어가고 있죠. 근데 늘 봐도 늘 그분은 입이 무겁고 어디에 일 다녀왔다라는 말도 없고 여기서 끝나면 끝이야. 그리고 그분은 어디 다녔는지 뭐 누가 물어봐도 그냥 저기 갔다 왔어 인천 갔다 왔어 서울 갔다 왔어 뭐 이 정도지 누구네 만신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악사 선생님들일수록
만신보다도 늘 한결 같은 분들을 많이 봤고, 근데 무당이 한결 같은 분은 잘 못 봤어. 솔직히 잘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악사 선생님들은 네, 말을 만들어내면 찍히면 잘리는데 그렇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속 편하고 맞아. 장수하는 길이죠. 네. 근데 악사 선생님도 여러 분류가 있어요. 사실은 분류가 있는데 막 이렇게 뭐 오래되고 뭐 얼마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막 이렇게 소문이 사실 저는 두 눈으로 본 사실이거든요. 네. 본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무거운 분들은 내가 분명히 대고 와서 저분이 장구 소리만 들어도 누가 장구를 친다는 대부분 느낌을 알잖아요, 그죠? 네. 나 오셨구나라고 이렇게 쓱 쳐다보면서 전화를 하면은 할배 어디에요? 네.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하구나. 네. 알아서 판단을 짓거든요, 사실은. 네. 네. 판단을 짓는데 입이 무거운 분, 입이 가벼운 분을 떠나서 왜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단을 맞춰서 아첨을 뜰까? 왜 아첨을 떨어야 정성만신이 나를 또 데리고 갈까? 네.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네. 그 정성만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이 많은 제자, 일이 가끔 나다가 그래도 큰 일을 띠는 제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 분류를 해놔놓고 일이 많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뭐 이 집은 습해하니까 뭐 언제 가도 그 일당이고 크든 작든 그 일당이고 네. 가끔 나도 저 집은 일을 가면은 봉투가 툭툭해. 네. 그 느낌을 자기 스스로 탁 이래 선을 긋고 사시는 것 같아서 참 때로는 아쉽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보면은 뭐 똥심 꿀리면은 없던 것도 갖다 붙여 갖고 구판에서 엮어주고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뭐 똥심 꿀리면 대놔놓고 다 떡물산으로 건너뛰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그런 거는 비밀이 아니고 다 보입니다. 전국을 다니시더라도 여러 제자 아닌 설령 굿당 주방 이모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 특히 전국을 다니시는 선생님들 이 무교계에 이래 좀 솔직히 뭐 큰 빛이 되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욕 듣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오늘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괜히 기분 꿀꿀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옷도 이렇게 어둡게 입고 나와가지고 뭐 게임판 치러 나온 건 아닌데 사실. 예? 아니 그런데 그 이제 청송 다닌 선생님들이 이제 뭐 악사도 내가 정하고 뭐 네. 장구도 내가 정하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손이 또. 굿이기 때문에 굿은 이제 장단이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 네. 특히 항해도 굿은 장단 따라가기 때문에 그 장구가 만신하고 안 맞으면 굿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피리 선생님의 이런 거는 예외를 치고 특히 장구는 늘 자기하고 손발을 맞추는 장구를 모시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있기 때문에 굿을 좀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정 선생님이 보면 정성단인 다원론 마신들이 또 선생님들이 어떨 때는 굿을 늘리고 어떨 때는 굿을 막 네. 줄이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내가 굿을 잘 알고 있으면은 선생님 요번에 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돼요. 내가 굿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내가 굿을 알면 선생님 요번 굿에는 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럼 당연히 해주죠. 맞아요. 박 선생님 네. 늘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아니 예전에 그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 찍으러 대구에 내려갔다가 네. 그 이제 어떤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남자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은 또 그 이제 고 찍을 때 그 이제 경관인 친구가 아프니까 조금 이제 짧게 가셨는데 제가 아픈 건 아픈 거고 다시 이제 제 자리를 잡는 굿이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시 좀 시작해 주세요 했더니 이제 표정은 별로 안 좋아. 근데 다시 해주시더라고요. 표정은 별로 조금 기분 안 좋으신데 그래도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해주신 적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굿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제갓집이 어떤 굿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또 이제 연륜이 이제 조금밖에 안 된 제자들의 또 자세이기도 하죠. 모르는데 뭘 어떻게 줄여달라고 어떻게 늘려달라고 그렇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굿을 맞더라도
이제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구슬 하더라도 네. 요 제갓집의 핵심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당주가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사실은 뭐 12그릇 24그릇 다 한다고 다 좋은 구슬은 그럼요.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제갓집을 위해서 무슨 구슬을 꼭 해야 되겠다. 네, 무슨 구슬 네.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만 내가 파악해서 그렇게 그럼요.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네, 이래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다 이 젊은 애기 만신들한테 이렇게 비위를 맞추고 사시는 것도 참 때로는 어떨 때는 참 안 돼 보일 때도 많습니다. 많은데 네. 저분들도 살아가시는 방법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많은데 때로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광고 PR적인 부분으로 네. 너는 나 안 부르면 안 돼. 안 되니까 나는 이 정도로 예전에 똥개가 그 어떤 낯선 지역에 가면은 한 다리 들고 오줌 누는 거 봤죠. 그죠? 영역 표시하듯이. 근데 이런 말은 심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영역 표시는 그냥 막 명함 돌리고 이런 영역 표시는 다들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때로는 어떨 때는 부끄럽게도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조금 더 무게를 가지시고 이렇게 좀 더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내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 오늘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는 그 와중 가운데도 또 어떤 청송 만신들은 애기 만신 집에 가가지고 정말 빨래거리 동전거리까지 다 달아주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 그럼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많이 네. 계시는데 그 이제 일부 이제 청송 다니면서 나무 흉이나 보고 네. 설렁설렁 굿이나 건너뛰고 네. 하루 일당만 받아가 훌렁 갈라는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방송 주제가 너만 알고서 비밀이야 이제 이거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비밀이라고 들으셨는지 그랬는지 좀 궁금해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좀 구체적으로. 이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정말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하면 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사실 시끄러워지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지 말고 요런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뭔지 나도 궁금해 지금. 네. 궁금해. 음. 난 나한테 비밀이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밀은 없는 게 비밀인데 사실은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청송 선생님을 자꾸 운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닌데 비밀이라고 해요 그냥. 예? 쉽게 말하면 이 물통 다 알고 있는 물통인데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거기 특별하게 가서 그 사람이 네. 내하고 나 얼굴을 전혀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무당을 떠나서 더 친한 사람들인데 네. 귀에 들어오거든요. 귀에 들어오면 그 기분이 쉽게 말하면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고 들리는 그 가치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잘못했구나 하는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히 조선재 선생님한테 한번 문제 한번 던져볼게요. 자, 굿판에서 구슬하는 과정 중에 뭐 산거리, 칠성거리, 관문거리, 뭐 초보정거리, 장군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칠성거리는 우리 무교의 핵심적인 가장 원초적인 신이거든. 우리 그렇죠. 민족은 칠성을 믿는 민족이에요. 네. 칠성을 섬기는 민족이고 우리가 지금 삼신 할머니를 우리 무교의 시조고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우리 굿에 삼신 할머니 거리가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칠성거리에서 삼신 할머니와 네. 칠성신을 같이 모시고 같이 노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칠성거리를 안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만신이 뭐 자기 개인 판단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 칠성거리를 안 하면 우리 굿에 정체성이 없다. 자, 우리 원래 그 다 원로 만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굿법 버리지 말고 신법 만들지 말라. 네. 칠성거리는 가장 큰 거리로서 무당들은 큰 무당은 반드시 칠성거리는 자기 본인이 하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굿 가운데 가장 큰 거리라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신을 모시는 칠성거리, 삼신 할머니를 모시는 칠성거리, 칠성신을 모시는 그 거리를 안 한다는 것은 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럼 물론 네. 개인 판단이겠지만 좀 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물론 그 문제가 야기돼서 우리 박은미 선생님 아시다시피 참 저하고 시시비비가 불거진 그런 만신도 계시고 그 시시비비가 일어났을 때 아, 선생님과 예. 암흑의 만신 예. 분과 그 시시비비가 일어났을 때 음. 그 청송 다니시는 만신께서 아우 맞아 그 혼날 줄 알았어 한바탕 할 줄 알았어 해놔놓고 뭐 이거 내 편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시피 최근은 그렇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돌아서서는 에휴 저기 어린 게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 원래 싸가지 없죠 그래. 싸가지 없는 거는 둘째치고 칠성거리하고 싸가지하고 나이하고는 아무 별개의 문제인데 그거를 왜 그 원로 만신한테 또 찾아가서 칠성거리 안 한다는데 그러고 내가 한바탕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그럴 수도 있다는데 그럼 내가 더 이상 뭐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서욱 선생은 이제 청송 오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좀 못마땅히 하고 때로는 비굴하다. 좀 좋은 소리 예. 좋은 소리가 아니고 선배로서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남 이제 주로 이제 남을 흉보는 소리를 자기한테 마이한테 이런 이야기인데 원로들이나 선배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우리 뭐 자기 후배 제자들이 거의 걸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네. 뭔가 이 행위를 부적절하게 왜곡해서 행위를 한다면은 제대로 알려주고 짚어줘야 되는 게 원로들의 쉽게 말하면 정성 원로들의 이래 할 역할인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런 지적들은 하질 않으시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됐어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똑같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실 그래요 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 사람 속에 배앓이가 없는지 아니면은 간스럽게 다 떼놔놓고 사는 건지 또 그래 놔놓고 여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데 왜 자랑질을 왜 하고 다녀 그럼 전국을 다니면서 그럼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신서욱 선생께서 뭐야 원로 만신들한테 맺힌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연이 많죠. 사연이 많겠지만 그래도 또 원로 만신들의 장점만 보고 또 배울 것만 배우면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하더라도 늘 그 사람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좋은 점만 배워서 지사 그렇죠. 선택해서 그런 것만 배우면 되지. 뭐 그런 맺힌 거를 계속 이제 다 가지고 있지 말고 다 풀어버려야 돼. 근데 다 풀어버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제자들 여러 제자들 누구나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말을 안 하면은 절대 달래들지 않습니다. 않는데 꼭 그렇죠. 실명을 거론해서 어떻게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면서까지 이 전국을 돌면서 그 소문이 저 부산 김해까지 소문이 났는데 인천 저 월미도 앞바다까지는 소문 안 날까요, 선생님 방송님? 너무 유명해서 그래. 아 유명한 것보다는 유명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입에 거론이 돼서 사실 네. 이 방송이 나가면은 비단 악플이 또 따라 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 그 자리에 있고요. 늘 같은 곳에 그대로 전화번호도 그대로 있으니까 답답하신 여러 선생님께서는 불만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신서욱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 무당들의 뒷담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뒷담화. 그렇죠. 물론 뒷담화? 얘기가 그렇게 됐네요. 네. 뒷담화를 이야기하면서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청송 오신 그 원로 선생님들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그게 늘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지만 내가 늘 그렇게 너를 특별히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너한테 인식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에요. 뭐 그걸 자꾸 담고 있으면 골치 아파져. 예, 오늘 지금 얘기가 참 무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제가 뭐 여러 원로 선생님들한테 막 욕을 하고 싶거나 대어들고 싶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네. 제발 전국을 다니시더라도 이 얘기 저 얘기가 다 돌고 돌아가 자기 얼굴이 춤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불만이 있으시면은 각 당사자들한테 직접 전화하시고 연락하시는 게 맞고요. 또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서 그 진실로 왜곡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물론 뭐 여기 계시는 방은미 선생님께서도 할 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저희들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 그럼요.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조승재 선생님께서도 뭐 여러 고민거리 뭐 들리는 소문거리 많지만은 그 얘기가 비단 여기 안주거리 삼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마지막이 이런 방송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참 마지막이듯이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방송이었고 사실 또 그래요. 이 대구 일원에서 지금 최근에 행사가 참 많거든요.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승재 회장님 초대받은 적 없는가요 혹시? 나는 그 우리 무교인들이 행사할 때 한 네, 번도 초대받은 초대받은 적이 없고 적. 네. 오. 아 초대받은 적이 없다고요? 있잖아요. 뭐요? 선생님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이제 우리 이제 평화 콘서트. 방언미 선생님 이제 광화문아트홀에서 공연할 때 한번 초대받았지. 그 위에 이제 뭐 무슨 단체 이런 데서 뭐 할 때 저는 초대받은 적이 네. 없어요. 맞아. 근데 6월 25일 날 그때 공연을 이래 우리 조 선생님께서 본 그 이 비교를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때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 좀 색달랐는지 어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은 6월 25일 날 네. 공연을 내가 늦게 갔잖아요. 네. 데모가 그때 막. 이제 코엑스에서 축제 행사가. 박람회가 있어서 네, 축제 네. 박람회에서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연 끝나고 갔는데 같이 봤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나름대로 네. 짜임새 있게 짜임새 있게. 짧은 시간에 아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실내에서 공연하는 곳하고 네. 야외에서 하는 거 좀 차이가 있죠. 실내에서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면은 관중들이 집중력도 있고 그렇죠. 실내에서 하면은 또 연출이나 감독이 있어서 짜임새 자유롭죠. 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야외에서 하면 좀 어수선하고 네. 정신이 없는 게 사실이죠. 뭐. 그때 공연을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감은 아 국공연도 이렇게 하니까 참 흡수되는 게 빠르구나. 네. 또 느낌이 또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 공연에 우리 방은미 선생님께서 참 물신양면으로 예? 참 다사다난했죠. 무리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니 그리고 짧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그 전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모든 전통 어떤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 우리 무교에서 토속 신앙에서 다 발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 전통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는 그 제 생각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 총감독을 맡아서 했는데 그 국악과 어떤 그 춤과 전통 춤과 또 이 속에 굿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해서 마음도 다치고 뭐 또 뭐 상대분들도 또 그런 뭐 경우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뒷담화 그리고 이제 이건 비밀이야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주제인데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건 이 뒷담화에 그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꼭 뭐라고 해. 그렇죠. 나를 모르면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이름이 방은미 뭐 신서구 아니까 뭐라고 하는 건데 뭐 그게 참 불편할 때가 많죠. 그리고 함께 같이 아까 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식구로 지내고 서로 치킨도 먹고 이렇게 즐겁게 지냈던 시간이 왜 생각 안 나겠어요? 감정이 격해지고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생각이 나는데 좀 안타까운 현상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늘 이제 옛날에 그러잖아요. 내 장맛을 본 사람이 흉 네. 본다고. 네. 그래서 늘 날 알아야 장독대 흉을 보고 장맛.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방은미 선생이나 우리 신서 선생 또 다른 우리 무교인들은 같이 일하다가 찢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괜히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흉을 그렇죠. 보는 거지만 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니까. 나는 네. 전혀 내하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한번 안 해본 억울해. 안 그쵸, 해본 사람이 억울해 진짜. 난 누군지도 모르고 네. 나하고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한번 네. 했다든지 나 한 번에 만나봤으면 말도 안 해. 모르는 사람이 날 씹는다니까. 대뜸 전화 와서 욕해요. 아니 이제 날 전화 와서 차라리 전화 와서 욕하면은 차라리 나하고 말이라도. 같이 말이라도 할 수 있지. 그런데
모르는데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네. 욕을 한다니까. 그럼 난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도대체 난 그런 황당한 경우가 나는 그래서 좀 두 분에 비해서 좀 더 억울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맞아, 그렇겠어요. 예,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 팟캐스트 방송 진행하면서 쟤들 저러다 말 거야라고 사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겠죠. 아, 그런 그래요? 사람 예. 그래. 예. 쟤들 저러다 말 거야. 왜 신경 써? 예.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내가 뭘 팔아서 하든지 왜요? 우리 우리가 뭐, 알아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든지. 뜻이 예. 있어 하는 거는 왜 그래? 뭐 거기까지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런 거 사실- 좀 누르지 마, 이런 거. 사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 그래요? 다 알아 누군지. 그 우리 조승재 선생님께서 역사 토크 콘서트가 또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역사 토크 콘서트에 나가서 질의 대응할 수 있는 만신들은 몇 명 되며 그렇죠. 과연 역사 토크 콘서트 자리에 이 무당을 대변하는 사람은 누군지 잘 가려주시고 또 생각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무당의 편에 서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그분이 누군지 또 사실 상고사 이 공부를 시작하게 쭉 된 이 동기가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민간인들도 참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렇죠. 예. 거의 다 우리 그래도 지난번에 네. 15명 15명인데 지금 또 일반인 일반인들이 분들이 우리 무교인들이 9분, 네. 일반인들이 6분. 그래도 오늘 또 음, 대학생이 네. 네. 일반인인데 대학생이 또 강의를 들으러 오겠다고 전화가 왔었고.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뭐 지금 이거 PR하는 게 뭐 조선대 선생님을 PR하는 것보다는 자 무속에 대한 이 지식, 무교에 대한 이 지식, 이론과 지식을 갖고 계신 여러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이 조선재 선생님보다 더 상세하게 강의를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초빙을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상당히 억울한 게 나는 늘 나를 만나는 일반인들 네. 또 제야 역사 단체들 네. 이런 사람들 만나면 늘 무속을 이야기해요. 우리 무교를 이야기해서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무당에 대한 편견 또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다 불식시킨다고. 제일 처음에는 나를 만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난 뭐 지금까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무당파를 만든다는 거죠. 네. 난 항상 우리 무교를 우리 무당들을 권익을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방송이나 언론에서 우리 무교를 폄하하고 이럴 때 우리 무교를 우리 무당들을 대신해서 내가 글을 쓰고 항변을 하는데 네. 그게 왜 잘못됐냐 이야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그렇죠. 우리 무교 이론을 개발하는데 왜 그게 잘못됐느냐고. 그렇죠. 나는 그렇죠. 최근에 이 이야기로 늘 이제 있는 이야기로 남아비 타불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남아비 타불은 뭐야? 그 남아비 타불은 뭐냐고. 불교에서는 남아비 타불 이야기할 거요? 남아비 타불은 불교에서는 네. 부처님이 광명수는 광명수. 그 광명수는 부처님한테 기여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나 그거를 우리 구세서도 남아비 타불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네. 그럼 남아비 타불을 왜 불교에서 해석하는 대로 따라 해야 되느냐? 나는 이걸 우리 무교 논리에 맞게 고치자. 고쳐서 좀 이야기하자. 고쳐보자. 그래서 난 그거를 삼신을 할머니를 기이하는 네. 우리 무당들이 정성 들이는 게 남아 타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날 정신병자를 만들어. 누가요? 누가? 웬 법수가 웬 박수 하나 있어요. 네. 네. 자칭 무슨 어디 그 박수가 있는데 법사랍니까 어디? 법사인지 박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나를 완전 뭐 이상한 정신병자를 만들어 놨어. 그럼 나 참 그럼 정당하게 학문적으로 토론을 그렇죠. 하면 되는데 반론을 학문적으로 제기할 수 이야기는 안 있을 하고 만한. 엉뚱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왜 내가 우리 무교가 늘 도교나 불교의 경전을 빌어서 해석이 되는데 우리 무교의 논리를 무교의 이론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왜 꼭 우리가 구사할 때 남아비 타불을 하잖아요. 네. 불교에서는 남아비 타불 관세음보살을 따로 나오지만 우리는 남아비 타불을 한단 말이에요. 남아비 타불은 왜 남아비 타불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논리를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부처님한테 광명수는 부처님한테 기여하자 그런 아니죠. 뜻으로 나는 탑 네. 쓰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만든 게 왜 잘못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조용하게 있고 그 사람은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전부 다 내가 미친 놈이야. 왜 그게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항변하거나
따지고 싸우기 싫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있어버리는데 그 우리가 정말로 왜 우리 무교인들은 적과 악을 구분해야 돼요. 네. 내 조그만 내 명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내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쓸데없이 같은 아군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 맞습니다. 나한테 피해를 본 사람 있으면 뭐 다 이야기해봐요. 나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보고 뭐 그는 나한테 돈 준 사람 이야기해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런 그러면서 뒷담화를 그런- 하시는 분들도 보면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입장에서도 피해를 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뭐 내가 돈을 뭘 외상을 했든지 아니면 그분 욕을 어디 가서 음. 험담을 막 했든지 명예를 실추시켰든지 아니면 나의 행동이 뭐 그분한테 어떤 피해가 갔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그 사실들이 있어야 하는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수위가 너무 높낮이가 그렇죠. 커지는 그러니까 게 문제죠. 우리 무교인들이 자기 신도들 위해 다른 사람을 교회 다니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또 다른 일반인들을 수용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무당처럼 그렇죠. 설득해서 시켜서 만들어 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은 내가 왜 무당이 됐고 무업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당이 돼서 뭘 할 거냐. 그거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네. 무당의 사명이 뭔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지 그냥 뭐 무당 돼가지고 시간 나면 남 씻고 남 흉 보고 그렇죠. 남 뭐 좀 하려고 하면 끄집어 내리고 네. 그냥 욕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발전이 되는 없죠. 거예요. 발전이 그러니까 없죠. 우리 신서우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너만 알고서 비밀이야 이런 것도 그건 좋게 생각하면은 그 청소년 선생님이 나는 너를 특별히 생각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야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 또 나쁘게 생각하면 늘 이렇게 남 흉만 비밀이라 그러면서 흉만 보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네. 우리가 우리 이 안에서는 정말로 서로 칭찬하고 살아야지. 네. 이 짧은 세월 살면서 맨날 남 흉만 봐서 되겠어요? 네. 앞으로 우리 무교인들 만나면 칭찬합시다. 칭찬. 그럼요. 아 네. 어떤 무당은 이런 점이 참 그럼요. 좋더라. 네. 어떤 무당은 이런 게 참 훌륭하더라. 그런 거 참 잘하더라. 네. 이렇게 칭찬하고 살아야지 맞아. 분위기가 좋아지지. 맨날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으면서 남 뒷담화 하면 되겠어요? 남 흉보면 안 돼. 예. 남 잘한 사람 깎아내리고 그러면 하지 말고 칭찬하고 살아야지. 예, 네. 이제 우리 무교 이런 강좌가 매주 화요일 저 서대문구 경기대로 저 운송빌딩 2층 한국축제포럼 사무실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 뭐 제자분들 또 뭐 이 무교 이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도 동참하셔서 또 특히나 이렇게 심적인 부담 뭐 경비적인 부담 이런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함께해서 이렇게 이론을 토론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난 중간에 못 낑길 거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주차에 찾아오셔도 다시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조승재 선생님께서 사실 뭐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는 걸 들어보시면은 느낌을 아실 겁니다. 뭐 잘한다 못한다 사실 뭐 경상도 말 뭐 잘한다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앵그리조의 그 앵그리버드의 쌍심 지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어떨 때는 막 열정이 있어서 보이시는데 오늘도 강연하러 가셔야 되죠, 그죠? 그럼 오늘 강연을 가는데 내가 이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무교계 장경동이 될 거고 도울이 돼야 되겠다. 네. 그렇지만 항상 나는 지금까지 우리 무당들의 무교인들의 교육에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만 우리가 폼나게 돈 벌 수 있고 배워야만 사제로서 당당하게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타 종교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그렇죠. 배워야 된다. 옛날처럼 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뭐 이건 안 되고 그거 알아서 뭐해. 네. 그냥 일만 그냥 굿만 잘 뛰면 돼. 이거는 이제 안 그런 돼요. 시대 맞습니다. 지나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팟캐스트 방송에서 우리 신서 선생이 하고 또 우리 박은미 선생이 내가 이제 매주 화요일 강의하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제 방송에서 그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늘 이제 배우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면 더 오시면 맞습니다. 돼요. 네. 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같이 공부하면서 무교 발전을 해서 뭘 할 건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럼요. 같이 그러면서 공부하면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은 거죠 뭐. 네, 오늘 방송 주제가 참 다소 무겁고 이렇게 속된 표현도 있었지만은 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송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이다시피 하는 10비밀이야 주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무교인이라면 앞으로는 정말 비밀이야라 그 주인공이 안 됐으면 하고 사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박선민이나 저나 이래 무당 입장에서는 다시는 우리 저런 소문에 휩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언젠가 또 휩쓸릴 거란 말이에요. 아 내비둬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있잖아요. 소문도 조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그 잘나서 그래. 뭐가 잘났나 봐.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나서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무속 그들이 팟캐스트 볼 방송을 때. 하는 동안은 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음. 그 또 시기 질투에서 늘 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도 우리가 그럼요. 그 꼿꼿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럼요. 결국은 또 그런 분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이해를 네, 해주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의 명예를 얻고 그럼요.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또 그건 손님을 한 아니에요. 명을 네. 더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미약 하나만 우리 무교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뭔가 해보자는 몸부림이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자꾸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용기와 격려를 주셔야만 네. 우리가 또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럼요. 제발 용기와 격려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 뒷담화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예, 오늘 지금 우리 조선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교계가 뭐 사실 방은미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뭐 이 팟캐스트 방송을 팔아서 어떻게 뭐 유명해지고 싶다 이렇게 손님을 하나 더 늘리고 싶다 그런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미약하지만 출발한다 계속 하고 있다 내일도 할 것이고 계속 다음 달에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꾸준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쭉 가실 것으로 믿고 또 우리 방은미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또 따로 계시는지요?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그 조 선생님이 무슨 돈 받고 이렇게 출연시켜줬다고. 근데 그 악플은 저희가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악플은 무당이다는 안 거예요. 드리고. 무당이 점심 한 끼 사드리는 거 있어요.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없어요. 악플은 그런 얘기 좀 무당이다요. 사실.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 게시판에 나온 대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또 무교계 발전과 여러 선생님들의 다 앞날을 건승과 기원을 바라면서 오늘 11회차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